20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소비지표 호전 등의 영향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이날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최근 강세가 이어져 주요 지수들이 주간 단위로 5에서 6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독일 메르켈 총리의 유로화 유지 발언과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0.31% 올랐고 프랑스는 0.23% 상승한 가운데 독일 증시는 0.64% 올라 심리적 고지선인 7,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고객들이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틈을 악용해 은행들이 콜센터를 통해 자동 만기 연장 서비스를 해주면서 고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경쟁연합회가 우리 기업들의 세계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포춘 글로벌 500 기업들을 대상으로 포춘이 분류한 47개 업종에 대해 올림픽과 같은 방식으로 순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공동 8위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유럽 쪽에서는 독일 닥스 지수가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7,0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번 주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을 좌우할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는 만큼 이벤트에 대한 시나리오도 자세하게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의 3%대 급락으로 사흘 만에 조정 장세가 이어졌죠. 오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출발합니다. 이 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의 마이너스 3.7% 급락으로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조정 장세가 나왔습니다. 이제 숨고르게 조금 더 대응을 해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삼성전자가 이제 한도 이상의 주문이 들어갔다. 한도 이상의 주문이 들어가면 한도 이상 주문 들어간 종목들은 일주일 내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경고를 드렸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날 삼성전자의 주문 이상 주문, 그러니까 한도 이상의 소진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50.08%까지 갔다가 50.02%를 이제 의무적인 매도 때문에 48,000주 거의 5만 주 정도 나왔죠. 5만 주 정도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한발 보이면서 장 자체가 굉장히 고통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다 떴죠. 글로벌 증시가 다 뜨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의무 규정 이상으로 매수함으로써 하방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보다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장 자체가 이제 하락폭의 62% 조정, 62% 조정은 주가가 추가 상승할 때마다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오버슈팅에서 일단 주가가 조금 버티지 못하고 두드러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틈새마다 계속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1957포인트, 1960포인트 이 저항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볼 때는 1900 하락폭의 62% 조정인 이 조정에서 주가는 계속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 자체가 일단 1962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뭐 급락이 나오느냐? 급락은 아직까지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주가가 제가 이제 횡보를 할 자리에서 60일 이평이 올라올 때까지 일단 장 자체가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장 자체가 지금 결정적으로 이평을 보면 완벽한 정비열로 지금 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비열의 이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숨고르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숨고르기에 여러분께서 한번
잘 숨 고르기에 숨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에서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일단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장 자체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선행 스팬 2가 하방이기 때문에 장은 앞으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계속 조금 장 자체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정 자리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선행 스팬 2 자리인 1900을 살짝 깨는 그 자리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습니다. 장 자체가 참 쉽지 않아요. 삼성전자 믿었던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서 워낙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 때문에 크게 빠지는데요. 이 모든 전체 것이 제가 볼 때는 선물에 다 묶여져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1조 2천억 정도 상방향으로 묶여져 있고요. 나머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하방으로 계속 했는데, 제가 볼 때 개인들이 오늘 또 물려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개인들이 확실히 물어버리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들을 늘어지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모든 글로벌 증시가 콜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만은, 오늘 또 기관들의 선물 매도 동향, 외국인의 선물 매도 동향을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줄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 어제 지수 보면 4대 지수, 미국의 4대 지수 중에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반도체 지수가 0.7%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도 장 자체를 너무 공격적이기보다 방어적인 방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선물의 무게 중심 자체가 245에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45라면 여러분이 15 정도의 오차가 있는데 15 정도 같으면 여러분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75포인트 정도의 조정이 가능한 그런 자리다. 75포인트 같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1800 이 1900을 살짝 깨는 이 자리까지도 조정이 가능한 그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이 최근에 이제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글로비스 주식을 많이 사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도 오바 종목이기 때문에 633억 팔았는데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특정 종목 외에는 크게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들도 에너지가 많이 빠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셔서 여러분들이 하는데 특히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 이런 부분은 크게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그저께 5만 주 매도로 들어섰고요. 하이닉스를 요즘 최근에 많이 삽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하이닉스는 단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SK, LG화학,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한국전력, 기아차, 신한지주,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포스코 이 외국인들이 계속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최근에 외국인 동향을 많이 의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의존하시는 분이 외국인 주식을 의존하는 종목을 외국인 산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그거는 볼 것 없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외국인들도 선물에 연동되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는 습관을 꼭 들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주지나 다우존스 지수가 이제 전고를 갱신했지만 어쨌든 간 13,000 이후에는 굉장히 주가가 자중하는 모양입니다. 나스닥도 여러분 보다시피 3,000 이후에는 자중하는 모양이고요. S&P 500도 14,000 이후에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데 특히 상해 증시가 계속 신저가를 갱신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전전날 그 글로벌 증시가 다 떴는데도 우리나라 증시가 상해 증시를 따라서 주가 빠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해 증시를 오늘도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해 증시를 오늘 또 계속 한번 보는 그런 틈새 시장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기관의 선물 동향. 기관의 선물 동향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기관의 동향을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종합주가 지수가 여러분 좀 주춤주춤합니다. 그러면
종합주가지수를 주춤주춤한 상태에서 계속 주춤할 것이냐, 요거를 MACD로 한번 볼 것 같으면요. MACD가 오실레이터가 이미 3일 전부터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물량을 기관이 개인들에게 넘기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주가 주식을 기존에 보유한 1등 주식은 121평까지는 갖고 계셔도 되지만 지금 추가 매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추가 매수는 굉장히 조심해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혹 매수를 하려면 1등 주식만 사라. 왜 1등 주식만 사느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1등 주식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봐주시고, 이제는 뭐 실적주나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오직 1등주만 움직이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1등주의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장 자체가 선물은 속일 수 없다. 어쨌든 선물 저점에 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한번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거고, 또 현재 지금 선물 260 이상에서 굉장히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신 260 아래에서 주가가 호가 공백이 있기 때문에 260, 특히 257 이상 가게 되면 240절까지 10 정도가 바로 빠질 수 있는 선물의 동향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자중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상해 증시를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해 증시와 상해 증시 반등 없는 우리나라 증시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뭐 4대주의 그걸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절대 아닙니다. 상해 증시의 반등 분야.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기관의 선물 동향. 세 번째는 삼성전자. 이 세 종목 파트만 보면 오늘 주가는 확실하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장 자체가 횡보 국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금화 많이 하셔서 작은 거 먹던 보다는 나중을 기약하는 우리 현명한 새 시청자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가을비를 재촉하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감기를 걸렸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모든 것이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하시고 화이팅 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대표님도 건강 조심하십시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는데요. 이어서 오늘 유망한 업종과 종목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목요일에 말씀하셨던 게임빌부터 AS를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정말 금요일에 시원하게 목표가를 넘어섰더라고요. 네. 예, 생각보다 목표가를 너무 짧게 잡았다는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세를 탔는데요. 지금 시장의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종목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그 종목들의 특성 자체가 매수가 잘 들어오고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은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을 줘버립니다. 주가가 조정을 중간에 준다든지 쉬는 구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올라가 버리는 형태로 진행을 해버리고요. 그 대신에 매수가 안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계속해서 지속적인 약세를 타는 모습이 빈번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간의 차별화가 굉장히 심한 상태고, 이것은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좀 강한 종목은 너무 높아서 부담스러워서 못 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약한 종목이나 위치가 좋은 종목은 사면은 올라가질 않는 그런 형태의 진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은 지금은 일단 그 업종이 어떤 업종이 움직이는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쪽으로 포커스를 좀 높더라도 조정 시에 한 번 더 산다는 생각으로 포커스를 맞춰가는 전략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매수가 몰리는 종목군은 거의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고요. 거기에 관련된 부품이나 아니면은 애플리케이션, 이런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의 종목군이 다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가 몰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략적으로 이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한 편입이 계속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 꼭 게임빌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여타 종목 군 쪽에서도 지금 관련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게임비는 일단은 지금 목표가에는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다시 조정을 주면은 재공략을 하는 전략으로 가시게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전 고점을 바로 넘어가기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95,000원 전후로 해서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추천받은 종목 계속 목표가 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업종은 어느 업종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역시 지금으로서는 중대형주건 중소형주건 간에 네. 전부 다 스마트폰 관련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업황을 좀 보면은 그 상장사들 대부분의 순익 그 분포도를 보면은 2분기의 순익 자체가 절반으로 반토막 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그 시장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진 상태고 또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요소인데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제일 잘 살아나고 있는 것이 이 전기 전자 업종하고 또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만 그나마 실적이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글로벌 상황을 보면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토요타의 그 신규 추력, 그다음에 이제 애플사의 경계 그 전기 전자 업종에서는 애플사와의 경쟁 심화, 특히 이번에 아이폰 5가 출시가 되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에 또 타격이 좀 입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녹록하지는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쪽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이 관련 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림수를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사든 중소형사든 간에 이번에 아이폰 5가 출시가 된다든지 아니면 출시 예정으로 얘기가 나온다면은 종목들의 주가의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금요일 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때 사실은 아이폰 5 출시에 대한 우려감이 컸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물론 뭐 자문사의 그 지분 정리설도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우려감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목별로 보시면은요. 가장 먼저 우리가 지금 현재 꼽아볼 수 있는 게 삼성전기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그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라고 평가를 받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떤 큰 모멘텀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4월 달부터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기 시작했고 흐름 자체가 갇혀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좀 답답한 구간을 겪고 있지만은 주가가 바닥권, 즉 한 95,000원권 정도 박스권 하단 지점까지 내려온다면은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라든지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LG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업종들 이런 부품들의 납품 증가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사의 LG전자의 그 스마트폰 출시와 더불어서 상당히 그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2만 원권 초반에서 지금 27,000원권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삼성 SDI라든지 또 LG전자라든지 이런 대형 전기 전자 업종들 이런 쪽과 또 최근 들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뭐 LED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LED 조명 부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그 LG 그룹주들 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앞에서 실적이 악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 지금 회복을 보이면서 상황이 개선되는 요소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이런 상황이 악화됐다가 그 다음에 좋아지는 이런 기업들이 상승률이 가장 좋기 때문에 LG그룹주에 대해서도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간밤 애플이 신고가를 썼다는 소식까지 들어온 터라 오늘 전기 전자 업종이 어떤 흐름 보일지도 궁금한데요. 그 가운데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 제품 출시와 더불어서 주가의 상승이 좀 나왔던 LG전자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삼성전자하고 LG전자는 오늘 애플 신고가 때문에 주가의 하락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조정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사실 애플에서 아이폰 5가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그 상황 자체가 180도 역전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시장을 양분하는 형식이나 아니면은 또 그 틈새 시장을 차지하는 형식으로 시장이 구도가 나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그 종목들은 조정을 줄 때 공략 포인트를 잡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기관들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고 또 이평선들이 많이 밀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탈출하려는 조짐이 좀 있는 관계로 조정을 줄 때 공략 포인트를 잡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제가 64,500원을 그냥 현재가 수준으로 잡아놨는데요. 제 판단에는 63,000원대를 공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3,000원이 살짝 깨지더라도 네. 공략 타이밍이 괜찮고요. 목표가는 7만원 정도, 그 다음에 손절가는 6만원 정도로 조금 타이트하게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 버릴 수도 있는 관계로 그럴 때는 다시 재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 아침 증권사 투자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으로 가서 정승현 대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주간 단위로는 6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 단기 과열 국면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지난 주말 이제 뉴욕 시장에서 애플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대비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금요일 날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우리 시장은 이제 하락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국인의 수급, 이제 삼성전자를 파는 어떤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로 분석이 됩니다만, 이제 애플과의 소송 이런 문제들과 그리고 이제 아이폰 5가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삼성전자 매출에 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외국인의 우려를 좀 과도하게 증가시켜서 하락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번 주에도 오늘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번 주에도 어떤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세가 이어질지 여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던 그런 대부분의 이제 수급들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주도 상당히 이제 프로그램 어떤 차익과 비차익에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베이시스를 상당히 유심 있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베이시스가 뭐 0.5 정도 내려가면 단기적으로 한 2조 원대 가까운 매물 압박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베이시스의 체크 여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 후반부에 그 FOMC 회의록 이제 공개라든지 그리고 그 이제 유럽 그 교차 정상회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변수들이 상당히 주 후반부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 후반부는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2일부터 해서 25일까지 그 이제 연달아 계속 이어지는 뭐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과 그리스, 프랑스와 그리스 이렇게 교차 정상회담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주 후반에는 상당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 종목으로는 저희 회사에는 이제 총 2개 추천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GS를 말씀드리겠습니다. GS는 최근에 이제 그 유가가 이제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이제 정제 마진이 조금 개선되면서 최근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 S-오일 그리고 GS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실적이 이제 3사 정유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GS 칼텍스가 이제 대표적인 자회사죠. 이 GS 칼텍스가 이제 매출이 조금 부진하면서 좀 주가 흐름 뭐 이렇게 3사 중에서는 가장 이제 이익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3분기부터는 개선폭이 상당히 이제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GS는 상당히 좋은 흐름 앞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이제 높은 정제 마진으로 인해서 그 이익들이 최근 이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이제 완공 예정입니다. 이렇게 신규 고도화 설비를 계속 이제 준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완공이 되면서 이 정유 부분의 수익성이 이제 빠르게 개선된다.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이제 앞으로 하반기가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72,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고 순절가는 6만 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중소형주 네페스가 되겠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 사업을 하는 회사죠. 그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투자 확대를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12인치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 물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LCD 패널 업체들의 가동률이 상당히 빠르게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V용의 LDI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공급이 빠르게 증가되는 그런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케미칼 부분도 그 이제 LCD 이제 패널과 그 케미칼 부분으로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케미칼 부분도 실적 개선이 빠르게 예상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분 그 최근에 이제 매출 채권 한 20억 정도의 이제 부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조금 주가가 빠졌는데요.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승현 대리와 함께 유진투자증권의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이어서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1950포인트 이상에서는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10포인트 정도 하락세가 나왔었죠. 자, 이번 주 주요 이벤트도 많은데 단기, 중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중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기는 뭐 평소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월 25일에 기록했던 저점은 중기 바닥 가능성이 여전히 저는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가 중요한데요. 결국 해외 증시가 추가 상승과 조정을 결정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6, 7월에 하락했을 때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그 다음에 삼성전자 공매도 그것 때문에 하락을 했거든요. 반대로 현재 상승하고 있는 것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순매수 나와줘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결국 해외 증시입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가 사실은 그걸 보면서 움직이는 이런 형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 요인은 좀 한계에 봉착했다. 다만 이제 국외 요인은 고비 구간이다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요인은 왜 한계냐면 현재 수급 동향이 너무 좀 과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외 요인은 왜 고비냐면 좀 전에 말씀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좀 이벤트도 있고 기타 등등 뭐 좀 변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합치면은 일단 해외 증시가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부터 해서 해외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떨어지고 반대로 해외 증시가 내려가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가고 아마도 이런 것보다는 거의 연동하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시황을 보는 키포인트는 역시 해외 증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7월 25일 저점이 그대로 중기 바닥 가능성이 높고요. 단기적으로는 해외 증시만 잘 보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요인은 한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8월 6일부터 8월 17일까지 코스피 동향입니다. 8월 6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이제 2주인데요. 물론 중간에 8월 15일 이제 휴일이 있었죠. 하지만 어쨌든 2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9거래일 동안 매매된 내용인데요. 외국인이 약 4조 7,300억 원 순매수입니다. 엄청나죠? 프로그램은 더 많아요. 약 5조 4,300억 원 순매수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매수하고 프로그램 매수를 합쳐버리면 10조가 넘어요. 엄청난 매수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거는 아무리 봐도 과도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2주 동안 10조니까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20조죠. 그럼 1년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40조죠. 계속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매수도 이렇게 계속 터질 수가 없는데 프로그램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정도 매수세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난 착각이고요.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나 과도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금요일 전기전자 빅4의 그 외국인 플러스 프로그램 매매 동향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가 달라졌는데요.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1950선 이상에서는 이제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외국인이나 프로그램 한쪽에서만 매도가 나와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둘 다가 매도가 나오면 급락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냐? 외국인하고 프로그램하고 동시에 매수가 나와도 사실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날이 많잖아요. 삼성전자 하나만 하락해도 그죠? 하물며 하나만 매도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빠지겠죠. 그래서 좀 전에 그 위에 말씀드렸던 그 매매 동향,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합쳐서 무려 10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었는데요. 자, 그걸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기전자 빅4면은 이제 그 전기전자 1등부터 4등까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넘버1은 삼성전자, 넘버2는 SK 하이닉스, 넘버3는 LG전자, 그다음에 넘버4가 이제 LG 디스플레이인데요. 묘하게도 외국인이 매도하고 프로그램에 매수했던 두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LG전자거든요. 이건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도 매수하고 프로그램도 매수했던 SK 하이닉스하고 LG 디스플레이는 상승 마감했어요. 이 네 종목 전기전자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동시에 나오면은 좀 느리지만 갈 거다. 다만 한쪽만 매도가 나오면은 하락한다. 근데 종목에서 벌써 이렇게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프로그램에서 약 8만 5천 계약이 순매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또 기타 공매도하고 합치면 약 한 7만 5천 계약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프로그램의 매수가 더 나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아마도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여러분들이 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잠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금요일 날 상당히 좀 그 음봉을 좀 나타내주면서 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두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삼성전자 이번에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더 심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볼린저밴드 하단을 이탈하는 이런 상태인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삼성전자가 만약에 플러스가 안 나오면요. 아무리
수급이 좋아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1950선 이상에서는 제가 이제 조심하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 전략이 뭐였었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제 코스피 이제 차트 보시면요, 1950에서 1975선 사이에서 절반 또는 전부 매도하라 그랬었거든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지수 라인에서는 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최소한 절반, 어중간하게 이제 뒤늦게 매수하신 분들은 전부 매도라 그랬는데 아마도 저는 이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1941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주식 비중 줄이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미처 대응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오늘이라도 좀 비중을 줄여봐야 할까요? 네, 줄여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그 1950선 이상이 되면은 직장인 25, 전업 50 이렇게 해주시고요. 1950선 미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지수죠. 그러면 직장인 0, 전업 25%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상태에서 1900선 이탈할 때까지 그냥 그대로 동일한 비중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940이나 1920이나 뭐 1910이나 그냥 직장인 0, 전업 25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 코덱스 인버스를 매수하신 분들, 이분들은 하락 방향으로 배팅했기 때문에 그냥 현금이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인버스는 여러분들의 주식 비중에 넣지 마시고 현금 비중으로 계산해달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떤 도움 말씀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준비하셨죠? 네, 네. 고사성어로 비유한 운수 장비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좀 제가 재밌는 걸 좀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요. 이제 세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아차, 두 번째가 현대중공업, 세 번째가 쌍용차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상점벽해입니다. 뽕나무같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뜻이죠. 왜 기아차가 상점벽해냐면요, 2008년에만 해도 코스피 100 이하였습니다. 그랬던 종목이 지금은 엄청나게 현재 좋거든요. 잠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이게 나오고 있는 게 월봉이에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몰라보게 달라졌죠. 그러니까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를 보시면은, 야, 과거에 정말 형편없이 주가가 낮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상점 100kg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고진감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쓴 것이 다음에 단 것이 온다, 이런 뜻인데요. 이 종목은 바로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역시 현대중공업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현대중공업은 현재는 24만 원대인데요. 2007년하고 2011년에 50만 원을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고진감래냐면, 원래 이 종목이 이미 20년 전, 그러니까 1992년이죠. 예. 그때도 얼마였었냐면은 이 종목이 7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7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10년 뒤죠.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한때 2만 원이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다림 끝에 올라갔다, 그런 뜻이고, 세 번째가 이제 쌍용차 와신상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한번 정말 고통의 이제 과정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쌍용차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쌍용차가 5,500원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환산해서 80년대 주가를 보면 얼마냐면 무려 1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4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종목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고 흐름을 전체적으로 길게 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운수장비 대표 종목을 고사성어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재밌었네요. 자, 이어서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짧게 의견 들어볼게요. 네, 똑같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114800인데요. 7,450원에서 7,550원 사이에 분할 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매수가 기준 손절가는 마이너스 5%, 그다음에 목표가는 플러스 10%. 지난주에도 한번 추천해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강연회도 있다고요? 네, 네. 8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해주고 있는데요. 네. 동부금융센터 선릉역에서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글로벌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 예상 체결가가 파란볼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어떤 흐름 예상하시는지요?
네, 이번 주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또 유로존의 주요 이슈 사안들이 좀 많은 날인데요. 우선은 뭐 다우지수와 또 유로 선진국들의 기술적 자리가 지금 거의 정고점에 가까운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비가 되는 한 주가 될 듯합니다. 우선은 유로존의 위기가 이제 뭐 드라기 총재와 또 메르켈의 힘이든 누가 해결을 해도 결국에는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였기 때문에 일단 극적인 타결해법이 나올 듯한 이런 분위기 속에 일단 7월 달은 일단 코스피가 이미 있는 반전 상승이 좀 나왔고요. 만약에 코스피 시장이 무너졌다라면은 유로지연이 시간이 상당히 끌릴 것이라는 이런 반등을 예상해 볼 수는 있었겠지만 혹은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은 상황이 조정됐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는 다들 좋게 가자는 분위기로 협조하겠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혹은 골고루 또 악재를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삐끗하는 분위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조정 없이 갈 것이라는 예상은 됩니다만 일단 코스피는 당분간은 1900포인트부터 1970포인트 박스권 움직임은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박스권 상단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조정을 좀 보여주는 아마 장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일단 상승 추세는 유효하지만 이번 주는 좀 조정은 좀 불가피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1970포인트 위주까지 올라간다면은 제가 지난번 시황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게 1970포인트에서는 현금 비중을 한번 늘려보고 그리고 시장에서 주도하였던 업종보다는 이전에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좀 낙폭이 좀 과했던 종목들 업종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자리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1970포인트에 있었을 때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말은 있지만 지금은 추격 매수를 하는 시점보다는 좀 오히려 좀 저점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그 1900포인트 초반에 공략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철강과 화학 업종이 여전히 계속해서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또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시장은 반드시 2000포인트까지는 다시 한번 성공을 하러 이제 도전을 할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긍정적인 것은 이번 주 시장이 헤맨다고 하더라도 좋아질 가능성이 일단은 크다는 희망이 좀 보이는 자리다라고 보시면서 일단은 저가의 자리를 보여줬을 때는 철강과 화학 업종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그 시초가 베팅 종목은 바이오로메드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중수 트레이더에게 좀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또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또 중단기적으로도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그 바이오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치료제 이거 개발을 하는 업체인데요. 다수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면서 시장성이 큰 품목을 개발하고 있어서 좀 관심이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약 개발 단계가 진전된 품목으로는 지금 허혈성, 지체 질환 치료제로 일단 미국과 중국, 한국에서도 이상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임상 진행에 따른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나온다면은 오히려 좋은 재료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바이오로메드의 일단은 자리에서는 60일선을 이탈하기 이전까지는 일단은 보유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전히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쌍그리 매수 진행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시초가 베팅 가능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일 종가상으로 24,250원에 마감이 됐지만 적정 매수 주가는 한 24,000원 그리고 적정 매수 주가 기준으로 목표가는 25,5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오늘 한번 접근을 해봐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종호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어서 오늘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은 ELK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터치패널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의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ELK는 휴대폰
부품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정전 용량 방식의 터치 패널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하반기부터 이런 중형 터치 패널이 주력 제품이 되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는 10월 중순에 출시 예정인 윈도우 8이 터치 기반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디자인됨에 따라서 노트북과 또 PC용 터치 패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동사의 경우 PC와 노트북 글로벌 판매량 세계 1위인 HP를 포함해서 또 해외 PC 세트 업체 4곳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어서 모바일에서 중대형으로 확산이 되는 이런 터치 패널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의 최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미 7월부터 일부 신규 고객들로의 납품이 시작되었고 또 하반기 매출액은 상반기 대비해서 약 한 20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또 신규 산업인 메탈 메쉬와 또 커버 일체형 터치 스크린 등이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메탈 메쉬 필름은 그동안 사용되어 오던 ITO 필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후로는 기존 ITO ITP 센서 대비해서 약 30%의 원가 절감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 필름 공급업체와 비밀 협약도 맺고 있고 또 하반기부터는 이 부분이 양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이런 실적적인 증가에 상당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계에서도 집중적인 매수세를 보여준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기타 법인에서도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주가 상승을 시킬 만한 충분한 메이저 수급들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계속해서 하락하던 그런 하락 추세를 이미 돌파하면서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든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 트렌드를 유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들 수급에 의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최근 보시면 또 주가 상승이 상당히 강하게 일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11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데 저번 주에 금요일에도 아랫꼬리를 길게 다면서 저가 매수세를 보여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약 한 13,750원부터 한 14,250원 정도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손절가는 12,500원 부근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한 16,000원 부근까지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죠. 외출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